다음 달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나야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대상을 얀센 접종자에게도 확대했습니다. CDC도 현재 65세 이상의 접종 완료자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한인타운도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한 일부 업소들은 배달 전문 음식점들로 영업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북가주에 역대급의 겨울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지역에는 완전 해바람이 미흡했습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차 업체가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건 테슬라가 처음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이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8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미국의 여행 규정이 공개됐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뒤에 2주가 지나야지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 당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여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는데 18세 이상 성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나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파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 당국이 승인한 백신 외에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시노팜 등도 포함됩니다. 미 당국은 백신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먼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나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등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여 개 백신 부족 국가 국민들 역시 관광 목적이 아닌 입국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만약 백신을 맞지 않은 일반 성인이 미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엔 하루 전날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와 미국에 입국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Those who are eligible to travel but not yet vaccinated will need to provide proof of a negative COVID-19 test within 1 day before their flight's departure. For those who are vaccinated, the testing requirement remains 3 days. 미국의 새 지침에 따라 한국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기존 음성 증명서 외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에 이어서 얀센 백신 접종자까지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65세 이상이라는 현재 연령 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부터 화이자는 물론 모더나와 잔슨앤잔슨의 얀센 백신까지 부스터샷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에 이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들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모더나와 얀센 백신 접종자들도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주민들만 즉각 접종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또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가운데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또는 고위험 직업 근무자 등이 해당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마지막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얀센 백신 접종자는 2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LA 카운티는 12세 이상 접종 대상자들 가운데 79%가 최소한 한 번 백신을 맞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도 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DA와 CDC는 65세 미만, 40세 이상 성인들의 부스터샷 접종도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미 전국은 물론 LA 한인타운 지역의 구인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내 영업을 포기하고 배달에만 주력하는 식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인력난과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비교적 운영비가 저렴한 배달 전문 식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식당 개업을 하기 위해 식당 자리를 찾고 있는 바니 왕 씨. 왕 씨는 투고 전문 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형식으로 식당 내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셔서 잡수셔도 팁 없이 카인 오브 푸드코트처럼 음식 만들어주면 바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고 더 편리하고 깔끔할 것 같아요. 이런 식당은 직원이 많이 필요 없어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많이 있겠죠? 인건비하고 지금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사람을 되게 잘 구했었는데 지금은 6개월 넘어도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다 나와서 하거든요. 고공행진하는 인건비와 심각해지는 구인난으로 배달 전문 식당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구인난에 따른 물류 대란이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경제 분석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겔 카스트로는 예년보다 일찍 은퇴한 베이비 부모 세대가 300만 명이나 더 많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스트로 박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서 노동 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LA 항구의 적체 현상도 내년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력한 로컬 정치인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의원과 관련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USC 사회복지대학 학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메릴린 플린 전 학장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의원의 아들에게 입학 허가와 정액 장학금을 주는 대신에 카운티 정부는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릴린 플린은 5만 달러의 보수금을 내고 현재는 풀려나 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2월 21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오늘 북가주와 남가주 지역에는 하루 종일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북가주 산불 지역에는 토사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도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입니다. 폭우가 북가주를 강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무려 5인치에 달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폭우로 샌프란시스코와 산타로사 그리고 소노마 지역의 거리와 주택들이 침수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주민들에게 침수와 단전을 경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진흙이 일부 프리웨이와 도로에 덮쳐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는 북가주와 마찬가지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LA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불 피해 지역에 토사재해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역 주민들은 진흙 사태에 대비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두 번째 대형 산불로 기록된 바케 산불 지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역 주민들은 진흙 사태에 대비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은 내일부터 맑은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캘리포니아주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억만장자인 부유층들에게 부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법인세 인상은 일단 보류하고 부유세 도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과세 대상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 보유자와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초부유층들입니다. 현재 과세 대상자는 전국에서 약 700명쯤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주가도 $1,000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차 업체가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것은 테슬라가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아연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장중 1조 달러, 우리 돈 1,17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내년 말까지 테슬라의 보급형 승용차 모델 3 10만 대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총 1조 달러는 애플과 아마존 등만이 보유한 기록으로 전기차 업체가 장중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건 테슬라가 처음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서 허츠는 이번 구매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차가 렌터카 시장에서 점점 더 주류가 되고 있고 테슬라는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조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약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40억 달러, 4조 6,8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기차 단일 구매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3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이상 늘어난 16조 원대 매출 기록을 달성했는데 투자기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낙관론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반도체 부족이라는 위기 상황에도 테슬라가 선전하는 이유, 바로 자체적으로 유연한 대처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도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은 24만 대, 지난해보다 73% 늘었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주가는 올 들어 28% 뛰며 9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은 건 반도체 생산업체에 직접 외주를 주는 방식을 주로 택했고 부품 공급망이 수직적으로 통합돼 훨씬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부족해도 대체 칩을 전기차에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사용하고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일부 모델 출시 계획이 연기되는 등 테슬라도 공급 충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The semi in particular needs a lot of cells, so it needs a lot of cells, a lot of chips, and so we should be through our severe supply chain shortages in 23. 현대차와 폭스바겐 등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도 차량용 반도체 자체 설계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직접 차량 성능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내재화해 공급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동력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러한 그 상용화가 가속화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공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래차 핵심 부품을 내재화할 수밖에 없는. 자체 운영 체제를 갖춰 차량 전자장치 통제력을 높이는 것과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할 파운드리 업체와의 협업이 경쟁력의 핵심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참석해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경제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자화자찬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곤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5분간 시정연설에서 위기란 단어를 33번이나 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4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국회에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4년 6개월 성과에 대해서도 경제, 방역, 복지 등 분야별로 수치를 들어가며 소개했습니다. 특히 국민 참여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저출산과 부동산은 아직 풀지 못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입니다. 역점 과제였던 권력기관 개혁과 최근 뜨거운 현안인 대장동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17번의 박수로 호응했고 민주당은 보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시위를 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의 특혜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대장동 대자도 언급이 없었고 부동산 부자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자화자찬에 가려진 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일본은 코로나 규제를 오늘부터 전면 해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도쿄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도쿄 신바시는 수도권 직장인들이 몰리는 교통의 중심지지만 긴급사태 당시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이달 초 긴급사태 해제 이후 조금씩 유동인구가 늘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음식점들의 영업시간 규제가 11개월 만에 모두 풀리면서 이 퇴근길 손님들로 붐비는 음식점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我慢に我慢を重ねてねやってきたわけですからようやく通常の営業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もう本当に嬉しい気持ち 방역 대책을 인증받은 음식점은 영업시간과 주류 판매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손님 4명까지는 영업이 끝날 때까지 회식도 가능합니다. 긴급사태 해제 이후 유동인구는 늘고 있지만 오늘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17명으로 올해 최저를 기록했고 일본 전역의 확진자 수도 200~300명 수준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에 가깝고 개인 위생의식도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분석이지만 이번 영업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언제든 재확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다음 달 말까지 음식점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코로나 확산 추세를 분석한 뒤에 연말연시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이 참여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7일까지라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은 이원정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한인정치력 신장 비영리단체인 미주 한인위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한인 1.5세 2세들의 네트워크 조직인 네켈과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에이브럼 김 대표는 이번 통합으로 한인 차세대 인재 육성 단체들과 협력, 관계 조성과 강화 등 풍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long-코비드 동안 한인 사회에 자신들의 피해 사례를 나누고 연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한인 저스틴 정 감독과 데니얼 대김, 에릭남 등 5명에게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아 고객 참여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본부는 여행 추억 이벤트와 마일리지 페이백, 퀴즈, 그리고 슬기로운 여행 생활 등 이벤트를 오는 11월 27일까지 진행하며 선정된 할인들에게는 항공권과 마일리지, 기내 면세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풀먼 USA가 플러턴에 두부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풀먼 USA는 미국 내 식물성 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원활한 두부 공급을 위해 증설을 결정했다며 고단백 두부 등 보다 다양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욕시 스쿨버스가 오는 2035년까지 전기버스로 교체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앞으로 2년 동안 75대의 전기 스쿨버스를 투입한 후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으로 오는 2035년 9월 1일까지 모든 학교의 스쿨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한인회가 오는 12월 11일 올해 송년 행사인 아리랑의 밤을 개최합니다. 시애틀 한인회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아리랑의 밤을 개최해 기념식과 축하 공연뿐 아니라 주류사회 경찰과 소방관 등을 초청해 감사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회를 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16일 만입니다.
그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이후 민주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경선 후유증을 떨쳐내고 원팀 메시지를 내보이려는 차원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의제를 미리 조율하진 않았지만 선거와 관련되지 않고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사안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회동은 애초 내일이 유력했지만 오늘 오후부터 화상 아세안 정상회의 등 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이어지는 걸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면담은 2차례 있었는데 2002년에는 노무현 후보가 선출 이틀 만에 김대중 대통령을,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가 선출 13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전 지사는 오늘 저녁엔 경선에서 경쟁했던 정세균 전 총리와도 회동하는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박용진, 김두관 의원과도 조만간 만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3년 4개월 만에 경기지사직을 중도 사퇴한 이 전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민을 넘어 국민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일꾼이 되겠다며 대선 후보로서의 다짐을 피력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 전 지사는 오늘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의 신경전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 계획인데 가상 대결이냐 경쟁력이냐 후보 캠프별 입장이 첨예합니다. 홍준표 캠프는 4명의 후보의 경쟁력을 한 번에 묻는 경쟁력 조사가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캠프는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가상 대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양보 없는 신경전의 한복판에 이준석 대표도 뛰어들었습니다. 적어도 정당 정치나 아니면은 우리 당내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07년 대선 경선 이명박 대 박근혜 대결에서 경쟁력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 발언은 사자 경쟁력 방식에 무게를 둔 거라고 풀이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토론회에선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두고 윤 후보와 홍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강경하게 늘 진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 문제인지 현실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민주노총 같은 강성 노조를 끌어들여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시겠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다른 후보 경제 공약 검증에 초점을 맞췄고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에서 자신이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손 검사는 조사 한번 하지 않은 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배준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신저엔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등장합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참모였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메신저에 첨부된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계속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기각됐고 이번엔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이에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차례도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유감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야당 대선 일정을 이유로 강제 수사를 언급하며 겁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조성은 씨와 김 의원의 녹음 파일을 토대로 검찰 내부자가 개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손준성 검사가 구속될 경우 공수처의 수사가 그 윗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소 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6월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퇴직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측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한 실무자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남욱 변호사를 추가로 조사한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700억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뇌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과 곽상도 의원 아들이 수령한 50억 원 등을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혐의에 강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 변호사 역시 김 씨와 함께 돈을 주기로 약속한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실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전 사장과 본부장의 녹취. 시장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40분간 대화 녹취록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듯한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유한기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면서 시장님이란 단어를 꺼냅니다. 시장님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미 의왕을 미행을 가지세요. 황 전 사장이 차라리 사직서를 써서 시장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다시 시장이 언급됩니다.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는 말. 시장한테 갖다 주면 시장한테. 이 때문에 사퇴 압박에 유한기 본부장이 언급한 대로 유동규 씨와 정진상 실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진상 실장은 자신은 황 사장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며 어떤 근거로 억측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황 전 사장은 전문가로 우리가 모셔온 분으로 퇴임 인사를 왔을 때 잘 안 맞아서 그런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며 사퇴 종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황 전 사장의 사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기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달 중순쯤 황 전 사장과 따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당시 사퇴를 종용한 것에 사과하면서 검찰 수사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그건 희망이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그날이 왔습니다. 단비가 내렸습니다. 누구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도 홍수에 대비하는 것 미처 몰랐습니다. 북가주 일부 지역에는 역대급의 겨울 폭풍이 강타했다고 합니다. 남가주 지역에도 비 피해에 미리미리 대비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